여성이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주체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저를 아프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처럼 이성을 잃은 진보적인 여성들에게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점이 있어요. 제 말은 이 아이를 봐요. 이건 학대예요. 나를 위해 한번 돌아봐줘. 오, 예뻐 보이네. 왜 그렇게 스카프를 올렸었어? 근데 왜 아예 스카프를 쓰고 있는 거야? 저 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봐. 나도 볼 수 있어? 나도 볼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 불쌍하고 순진한 아이가 나도 볼 수 있어? 나도 볼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아름다운 눈이 아직 드러나도 되고 네 발이 사람들 앞에 보여줘도 되는 시간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 네 엄마가 어쩐 일인지 자유주의적 광기에 빠져 그게 주체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아마도. 내 말은 얘가 몇 살일까? 나는 볼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행동이 아이들에게 적절하다고 믿는 똑같은 정치 운동 아래에서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일 거야. 정말 미치게 만들어. 그리고 나는 여성의 권리를 믿는 그게 거의 전부인 자유주의 여성들이 사랑은 사랑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이는지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내가 그걸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고 여성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정권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이 영상은 내가 본 것 중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잘 설명한 첫 번째 영상 중 하나야.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자기 아이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는지 말이야. 나는 왜 좌파가 자신들을 가장 먼저 처형할 이념을 그렇게 집착해서 옹호하는지 계속 궁금해.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권리 같은 것들을 위해 싸워왔지만 정작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명예살인이 일어나며 아내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을 옹호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아름다운 종교적 이념 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혹은 학대로부터 법적인 보호조차 없는 곳도 있어. 그들은 모든 퍼레이드에서 프라이드 깃발을 흔들지만 동성애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라들을 옹호하고 있어. 참고로 동성애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단순히 아동학대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말은 그들의 지도부를 보면 실제 지도부, 그들의 최고 인물, 예언자, 무함마드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걸 봐봐.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무함마드가 그의 아내 사피아 빈트 후야이를 만난 건 카이바르 전투에서 그녀의 마을을 학살한 후였어. 그래, 정말 낭만적이지. 뭐라고? 그는 그녀의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죽이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 성노예가 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그와 결혼하는 거야지. 그녀는 그와 결혼했어. 무함마드는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을 죽인 후 얼마나 있다가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지? 30일, 7주, 3일, 그 다음 날. 제 차례인 것 같네요. 저는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3일 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신사시네요. 정말 신사 같으시네요. 신사로서 무함마드가 6살이었던 아이샤와 결혼하기 전에 그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신성한 징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A. 천사가 그녀를 비단 담요에 싸서 자신에게 데려오는 똑같은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하늘에 천사 합창단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물을 따라준 후 그는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카르 계곡에서 한 천사가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서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D는 이스카르 계곡이었다고 말할게요. 저도 D로 할게요. 누가? L? 그는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어요. 천사가 뭔가를 전해주는 꿈이요. 뭐든지. 이것의 요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먼저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을 처형한 후에 이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그녀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꿈 혹은 무엇 때문인지 6살짜리 아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6살짜리 아이와요. 이런 행동이 모범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한 모든 일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여성의 남편과 아버지를 학살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여성들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순종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이념이에요. 정말 저는 진짜 그냥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해요. 그렇다면 진보 좌파와 이슬람주의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좋은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그들은 같은 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은 바로 서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종의 협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려고 해요. 마르크스주의자는 이슬람주의자를 이용해서 힘든 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쓸모 있는 바보들은 그들을 선출하고 발언권을 주고 옹호해요. 그리고 모든 잔혹 행위를 저항으로 포장하죠. 다시 말하지만 공통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적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건 정말 역사상 가장 전능한 주장 같아요. 말이 되는 게 극좌나 극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주장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동성애자 권리나 여성 권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서구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워요. 참고로 바로 그 서구가 여성과 동성애자 권리 같은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고 보호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를 끝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와 같습니다. 1977년 이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샤를 전복하기 위해 연합했죠. 맞아요. 그들이 승리하자마자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도와 샤를 무너뜨린 모든 좌파들을 처형했어요. 아니요.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사라졌어요. 아니요. 좌파는 그들에게 혁명을 넘겨주고 총을 맞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굶주리지 않으니까요. 사회주의 혁명의 특징은 기근이든 질병이든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좌파가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지 세탁 창구가 되었어요. 제 말은 서구 사회는 대놓고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적인 사회이고 그게 우리의 약점이자 강점이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저항 행위가 되고 학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혹은 그 밖에 어떤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버려요. 그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옹호하지 않아요. 대신 그 끔찍한 일들이 당신에게 이해되도록 만들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들은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폭탄으로 죽이거나 그들에게 총을 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완전히 괜찮다고 믿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총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쪽이 바로 좌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념적으로 맞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KGB 망명자 유리 베즈메노프는 이것을 도덕적 와해라고 불렀어요.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면 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는 거죠.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식민주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민간인들이 정말로 무고했을까라는 식으로 변해요.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면 굳이 무력으로 이슬람 정복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좌파는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가장 먼저 총살당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이걸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이건 그걸 믿어버린 진보주의자한테는 이게 일종의 해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역겹네요. 방금 우리가 본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말도 모두 알고 있고요. 무슬림들이 좌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얻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좌파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제가 그걸 굳이 말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좌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좌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보지 못해요. 여기 그들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좌파는 이 일에 자기 자식들까지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게 정말 미친 일인 거예요. 아이를 가지는 순간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미국에는 정치적 좌파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좌파죠. 아시다시피 성적으로도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운동이 급진적 이슬람과 이상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극단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였을 때 저는 항상 좌파에만 투표했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들을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뇌시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좌파는 애초에 가치관이나 원칙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어디 한 명이라도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의 표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좌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게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파가 그런 일에 몰두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죠. 가서 기후에 대해 이야기해라. 가서 낙태에 대해 이야기해라. 너희 멍청한 바보들. 그냥 가 진짜. 그냥 가. 그냥 가 이 바보들아. 그냥 우리한테 투표해. 너희는 너무 멍청해서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못 알아차리잖아. 완벽하지. 우리는 너희가 정치 권력을 잡길 원해. 내 말은 정말 창피해. 진짜로 창피해. 그리고 JK 롤링의 이 트윗으로 마무리할게. 왜냐하면 이 트윗이 이 주제 전체를 잘 대변해주거든. 믿음이 더 비논리적이고 명백히 터무니없을수록 그것을 믿거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되돌리기를 더 거부해. 그들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터무니없을수록 굴욕을 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지. 그들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 그리고 이게 바로 이슬람주의자들이 더 강하게 나가는 이유야. 아니, 이슬람주의자들이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저지능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이 지지가 너무 명백해서 마치 이마에 저지능이라는 큰 문신을 새긴 것과 다름없지. 믿기 힘들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